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문제풀이 13번째 시간 왔습니다. 오늘은 수직항력과 원심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토바이가 언덕길을 가는데 그 언덕의 꼭대기는 원의 반지름이 R인 원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가면 지면에서 뜹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뜨지 않고 지면과 접촉해서 갈 수 있는 오토바이의 최고 속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꼭대기가 원인 그런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가 속력 V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역학 문제는 무조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힘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힘이 그래도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게 이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오토바이가 받는 힘을 다 찾으면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이 있죠. 그것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위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겠죠. 이 두 개가 다 연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꼭대기가 아니면 이게 방향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오토바이의 속력을 우리 알려줬죠. 오토바이 속력이 주어지면 그때 원을 그 속력으로 돌 때 이 가속도는 그걸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데 그 가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반지름분의 속력의 제곱으로 주어지죠. 자, 이렇게 다 구했으니까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운동방정식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기준계를 정한다는 건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정하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랫방향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F는 mg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에다가 뭘 대입해요? 네, 중력과 수직항력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중력과 수직항력 이렇게 대입하고 오른쪽 ma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식에서부터 수직항력이 결정이 됩니다. 요 관계가 맞도록.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식에 의해서 수직항력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만약에 수직항력이 점점 커질수록 좌변이 작아지죠. 그러면 속력은 작아지겠죠. 우리 최고 속력 구하는 게 목표죠. 근데 n이 작아지는데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습니까? 0까지밖에는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떨어지니까 속력이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고 속력은 바로 이 식에서 n은 제로일 때 그때의 속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제로를 딱 대입할 것 같으면 그리고 최고 속력을 VM이라고 하면 그 VM 금방 구했죠. VM은 루트 RG, R 반지름과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것의 제곱근이 바로 최고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수직항력 mg하고 원심력 mr분의 v제곱하고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도 잘못 생각했고 원심력도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답은 맞게 나왔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수직항력을 그냥 항상 mg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mg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거 틀렸고, 그 다음에 원심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심력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심력은 왜 힘이 아닌지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항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운동법칙과 힘의 법칙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법칙은 우리가 아는 F는 ma인데 이거 언제 이용하냐면 물체의 운동을 정하는 법칙입니다. F는 ma에서 힘을 구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F는 ma를 가지고 힘 구하면 이 힘은 이 F는 뭐냐면 그 물체가 받는 합력이죠. 합력만 아는 것이고 힘이 주어졌다고 하고 가속도를 구해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구하는 것이 운동법칙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법칙은 물체의 작용을 모두 다 더한 그게 바로 저 F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힘의 법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힘마다 그 힘을 정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힘은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 거냐면 두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어떤 상호작용으로 어떤 힘을 작용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바로 힘의 법칙이고 힘마다 다른 힘의 종류마다 힘의 법칙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할 것 같으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바로 중력을 정하는 힘의 법칙입니다. 전기력 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쿨롱 법칙이 바로 전하들 사이의 전기력을 구하는 법칙이죠. 그리고 자기력 그러면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거는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은 종류 따라서 그 힘의 법칙이 주어지는데 물리에는 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유인력이나 전기력이나 탄성력이나 핵력이나 강력이나 양력이나 다 서로 이 힘을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수직항력은 이런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직항력은 어떤 힘이냐면 구속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이 있어서 물체가 벽을 더 지나갈 수가 없죠. 이런 구속 조건 때문에 작용하는 힘. 그게 수직항력이 하나 있고, 장력은 물체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줄이 팽팽하면 그 바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죠. 이런 것을 구속힘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힘은 무엇으로 구하냐면 나중에 운동법칙을 만족하도록,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 때 그랬죠. 운동법칙을 만족하도록 N이 항상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어떤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한 개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힘 중에서 특별한 성질이 같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심력. 구심력은 운동을 시켜주는 힘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고 장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보존력, 외력, 내력, 중심력 이런 것들은 힘의 종류가 아니라 힘의 성질을 보고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이름도 있냐면 힘처럼 들리는데 전혀 힘과는 관계없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전력. 이거 힘 아닙니다. 전력. 이거 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심력. 이것도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직항력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기 수직항력을 그냥 mg라고 놨는데 우리 이런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책상 위에는 책은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 작용하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작용하죠. 근데 이 수직항력의 크기가 mg와 같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아냐면 수직항력이 mg와 같은 것은 중력이 mg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수직항력은 항상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려면 힘을 다 찾아야 되죠. 힘 두 개 이렇게 있었죠. 아래로 작용하는 mg와 위로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이 책이 y방향으로 수직방향으로 가속도가 얼마냐면 이거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F는 MA에 대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F는 MA에 이렇게 대입하면 mg-n은 MA인데 이게 0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n이 mg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했죠. 자, 이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했더니 수직항력이 mg인 거 알았어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힘이 딱 수직항력하고 mg 두 개만 받을 때 이때가 됐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이런 경우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점점 더 빨리 올라간다고 하겠어요. 가속도 A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베이터 속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한테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얼마일까? 자, 받는 힘 뭐가 있겠습니까? 받는 힘은 중력이 있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있는 거 똑같죠. 다른 힘은 없죠. 근데 우리 뭘 합니까?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가속도가 A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수직항력은 뭐가 됩니까? mg 더하기 ma죠. 그래서 이것은 mg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항력이 mg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mg보다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경우도
우리 물체에 수직 항력과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도 작용하면 이 물체 여기서처럼 이렇게 상자가 받는 힘으로 밑으로 중력이 있고 위로 수직 항력이 있고 또 다른 것도 받죠. 줄 방향으로 내가 잡아 끄는 힘을 받죠. 이렇게 여러 힘이 작용하면 이때 수직 항력도 역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할 때 우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연직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연직 방향 성분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힘의 Y방향 성분만 이게 다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방향 성분은 우리 앞에서 구한 N 플러스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겠죠. 우리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수직항력은 플러스, 그 다음에 줄로 잡아다니는 수직 성분도 플러스, 그 다음에 중력은 뭐예요? 밑이니까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mg죠. 이게 0이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수직항력은 뭐가 됩니까? 수직항력은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거는 mg보다 작죠. 그래서 맨 앞에 책상 위에 있을 때만 mg하고 같았고 두 번 다 mg하고 다르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롤러코스터가 있다. 롤러코스터가 속력 V로 쫙쫙쫙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을 때 꼭대기에서 수직항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수직항력은 어떻게 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놈이 받는 힘을 다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V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힘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직항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원운동을 하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신 가속도 중심을 향하니까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요거의 가속도는 뭐냐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F는 뭐예요? 지금 아랫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N 더하기 m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A m R분의 V제곱 이러니까 수직항력은 뭐가 됩니까? 수직항력은 mg하고 같지 않죠. 이렇게 수직항력이 mg하고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지 될 것이 먼저 수직항력이 무조건 mg하고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수직항력은 구해야지 되는데 무엇으로 구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항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갖게 됐습니까? 그리고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은 힘이 아닌데 왜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설명할 텐데, 그래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원심력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데 원심력을 여기다가 도입해야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심력이라고 말하는 힘이 아닌 것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비관성계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관성계는 영어로 뭡니까? inertial frame입니다. 비관성계는 non-inertial frame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관성계란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입니다. 물체가 받는 힘이 0이면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가 비관성계가 되겠어요. 근데 관성법칙이 성립하면 무엇도 성립하냐면 F는 MA도 성립합니다. 근데 비관성계에서는 F는 MA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좌변의 숫자와 우변의 숫자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자,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준계는 어떤 한 기준계가 관성계라는 걸 알면 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로 운동하면 다 관성계입니다. 그리고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이제 비관성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 같으면 물리량 중에서는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건 그 값이 숫자로 나타나는 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힘, 질량, 시간,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은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계에 따라서 변하는 양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치 원점 어디에다 정하느냐 숫자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운동량 이런 양들은 기준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가 있습니까? F는 ma가 있는데 이때 이 가속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준계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F하고 m은 미리 정해져 버려 있는데 이 기준계마다 다르니까 a가 이 식을 딱 맞도록 F는 MA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기준계는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립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계라고 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을 비관성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속도 덧셈 법칙을 배운 적이 있는데, 속도 덧셈 법칙과 비슷한 것이 위치에도 성립하고 가속도에도 성립합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어떤 기준계에서 본 위치, 어떤 기준계에서 본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기호를 먼저 정하겠어요. 기준계 A는 A자로 표시하고 기준계 B는 B자로 표시하고 대상 물체는 C로 표시하면 위치 덧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속도 덧셈 법칙 할 때하고 똑같아요. XCA는 XCB 더하기 XBA. 그런데 만약에 XB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CA하고 XCB가 같죠. XBA, 요거는 두 기준계의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원점이 일치할 것 같으면 그러면 좌표, 위치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덧셈 법칙. 이거는 저거하고 똑같은데 X 대신에 V만 이렇게 쓰면 되고, 이때 VBA가 0이면 이게 뭐예요? A 기준계와 B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속도, 두 기준계에서 속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덧셈 법칙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CA는 ACB 더하기 ABA인데 이때 ABA가 0이면 이게 바로 뭡니까? 두 기준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면 그러면 어때요? 가속도가 다 같다. 그래서 관성계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관성계라도 가속도는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관성계란 무슨 얘기냐면, 관성계가 있는데 관성계 A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합니다. 관성계 B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지만 둘은 같은 기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계 A와 관성계 B가 있는데 여기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똑같지만 두 개가 같은 기준계는 아니고 숫자는 다른 숫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른 그런 기준계일 때 그때를 서로 다른 관성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어때요? 아까도 봤지만 서로 다른 관성계라고 하더라도 한 관성계의 가속도가 딱 정해지면 그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에서는 가속도가 안 변하죠. 그래서 기준계가 다르더라도 가속도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비관성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관성계가 있고 비관성계가 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렇게 관성계 A에서는 물체의 가속도가 ACA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비관성계 B에서는 ACB라고 하는데 두 가속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네, 그래서 관성계와 비관성계에서는 가속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렇게 딱 썼어요. 관성계에서는 F는 MACA가 성립하죠. 그런데 비관성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F는 똑같은데 M도 똑같은데 CB가 CA하고 다르기 때문에 F는 MCB도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느냐? 네,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태여 비관성계에서 내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관성계 A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이건 지금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뭘 알았습니까? 가속도 덧셈 법칙을 알았죠. 그래서 MCA 대신에 가속도 덧셈 법칙으로 이걸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MACA가 뭐가 됩니까? MACB 더하기 ABA 이렇게 되죠. 그런데 비관성계에서는 우변이 뭐가 돼야지 돼요? MACB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요 식은 성립하는 식입니다. 요 성립하는 식을 이항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항해서 F 빼기 MABA는 MACB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좌변 전체를 다른 힘이라고 놓으면 이 식은 성립하죠. 자, 이 가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식을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법칙과 같은 식을 우리 적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다만 어떻습니까? 작용하는 힘이
그 관성계마다 다 관성계가 다르더라도 관성계냐 비관성계냐에 따라 다르더라도 다 힘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쓴 F'은 이게 다른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어떻게 했는지 보겠어요. 자, 관성계 A와 관성계 B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성립하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F'이 F하고 이렇게 다르지요. 그래서 비관성계에서 성립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여기 F'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F에다가 물체가 받는 힘은 F죠. 뭘 더해줬어요? 마이너스 MABA. 그래서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가속도를 알면 A 기준계는 어떤 기준계입니까? 관성계죠.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가속도를 안다면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서 마이너스 한 것을 힘에다 더해줄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뉴턴의 운동법칙과 비슷한 식을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물체가 받는 힘이고 요건 그냥 빼줬는데 이건 힘이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성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심력이 이 관성력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성력은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성력이 힘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겠지만 힘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물체가 혼자만 있는데 힘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 힘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힘이란 두 물체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작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힘은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성력의 경우에는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바로 관성력이죠. 이건 단순히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가속도만 알면 그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해가지고 빼기 한 거, 이게 바로 관성력이었죠. 간단한 예로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빙빙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빙빙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작용해야 됩니까?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5개념으로 요놈한테 여기에 원심력도 작용해서 구심력과 원심력은 서로 뭐 작용 반작용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거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이 원심력은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힘입니까? 자, 구심력의 경우에는 줄이 공을 잡아다니는 힘이죠. 이것의 반작용은 뭐겠습니까? 공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반작용은 항상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런데 원심력은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공을 잡아다니는 힘이다. 원심력이 무엇이 공을 잡아다니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저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없죠. 지금 무엇이 공을 잡아다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A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력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심력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토바이의 고정된 기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토바이의 고정된 기준계는 어떻게 원운동을 하죠? 이건 비관성계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성계에서 이 오토바이가 받는 힘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중력과 수직항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놈의 가속도는 오토바이의 고정된 기준계에서 가속도는 얼마겠어요? 0입니다. 내 기준계에 가만히 지금 정지해 있죠. 바깥에 지구에서 볼 때, 지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관성계에서 볼 때는 움직이는데 기준계가 오토바이에 딱 부착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는 F는 MA가 성립하지 않는데 비관성계에서 성립하는 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힘에다가 무엇을 빼줘요? 네, 그 비관성계의 가속도를 알죠? R분의 V제곱. 자, 질량에다 그걸 곱해서 빼준 거. 그게 바로 원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MA 제로는 제로니까 그때
요걸 구할 것 같으면 F는 뭐예요? mg 빼기 n 마이너스 mr분의 제곱은 제로 해가지고 이때 수직항력이 0인 조건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요거가 원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심력 이야기를 하려면 기준계를 물체에 부착시킨 비관성계에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구할 때 그 관성력을 여기다가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통 문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관성계에서만 이야기하죠. 관성계에서 얘기할 때는 원심력이라는 게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다른 문제 하나만 보고 지나가겠어요. 자, 여기에 길이가 L인 줄에 불통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추석 때 요새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돌립니다. 이렇게 막 돌려요. 이게 바로 불꽃 쥐불놀이라고 하죠. 이 쥐불놀이에서 이게 지금 불통이죠. 불통.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수십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때 수십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작은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오토바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작용하냐면 장력이 작용하는데 그 장력이 바로 뭐예요? 구속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V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불통에 작용하는 힘을 다 골라야 되겠어요. 불통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됩니까? 꼭대기에서 이때 당연히 중력이 있죠. 중력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장력이 있죠. 줄로 잡아다니죠. 장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 불통의 가속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신 가속도죠. 속력을 하니까 L분의 V제곱. 이것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데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랫방향 전부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mg 더하기 t는 L분의 mv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최소 속력을 구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t가 얼마일 때 최소 속력이 될까? 이거 항상 만족해야지 되죠. 속력이 크면 클수록 t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최소 속력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t가 0일 때죠. 만약에 t가 0보다 작다고 하면 그건 줄이 팽팽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줄이 팽팽하면서도 이게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그 속력은 바로 t는 0일 때가 되겠어요. 여기다 t는 0일 때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t는 0이니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딱 집어넣었더니 최소 속력을 M이라고 할 것 같으면 LG의 제곱권,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장력은 mg고 원심력은 L분의 mv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같다고 놓고 문제 풀면 될까 안 될까요? 답은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만 여기서 오개념을 장력이 mg다. 항상 장력이 mg가 아닙니다. 줄을 매달아 놓고 이 줄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장력은 mg하고 같아요. 중력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다른 경우에 이게 장력하고 mg가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수직항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